오늘은 2021년도 요양원 평가 기준 매뉴얼 지금 그 안이 나와서 같이 읽어보기 시간 한번 가지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전에 원래 그 실시간으로 저희가 교육을 했었는데요. 그 목요일마다 오전 10시에 모이기가 어렵다는 평이 많아서 이제 녹화본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평가 그 OT를 진행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처음 그 평가 매뉴얼 번호 지표뿐만 아니라 평가자들이 실제로 우리 기관에 평가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오시는지 그 부분까지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지 우리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 시간 제약에 구하지 않고 그 녹화본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저희가 만들어 나갈 테니까요. 시작부터 다시 한번 잘 참여해 주셔서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문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평가자 준수사항 먼저 보겠습니다. 2021년도 기준이고요. 변동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는 파란색 위주로 읽습니다. 바뀐 부분 위주로 읽을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평가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관이 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평가자 같은 경우에는 직원하고 소급자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한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들었던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평가자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들어오고 대표자하고 관계자하고 면담을 해서 평가 수행 절차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을 해서 평가를 시작을 한다. 또렷한 목소리와 정중하고 정확한 표현을 하고 나무라진 말아라, 잘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그 칭찬의 표현을 많이 하시고, 만약에 잘 못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하면서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 미비사항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사례, 증여, 향연 등 뭐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웬만하면 그 알아서 식사도 하고, 그 실제 이제 평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을 섞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평가 예정 통보서를 일주일 전까지 발송해, 7일 전이죠. 일주일 전까지 발송해서 방문 전에 유선으로 방문 시간을 안내하고 방문을 한다. 일주일 전이니까 미리 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평가받는 사람이 충분히 평가에 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지표하고 매뉴얼 지침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자기 감정에 따라서 하지 말고, 자기가 생각한 판단에 따라서 하지 말고, 실제 여기 적혀있는 지표하고 매뉴얼 지침 등에 따라서 명확하게 평가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평가 종료 이후에는 상담하고 총평 실시하고 피평가자 서명 날인을 해서 실제 이게 제대로 된 적법한 평가라는 것을 표시를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같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시설평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쪽에서 좀 정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법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서 기관에서 이 서류를 만들 때 직접 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한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 매뉴얼만 제대로 읽어도 아마 적어도 B 이상은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요. 자, 평가자 준수사항 이렇게 읽어봤고요. 매뉴얼 일반사항 보겠습니다. 매뉴얼 일반사항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된 부분만 읽을게요. 원래 있던 내용들에 플러스 제37조 기관의 지정 취소, 제1항의 3회 7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1항의 3회 7을 살짝 소개해드리자면 뭐냐면, 우리가 평가관이 평가를 하겠다고 이제 오는데 이유 없이 어떤 평가를 거부한다든지 이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를 삼는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긴 경우가 있잖아요. 종종 있어요. 그렇게 하신 경우에는 그전에는 뭐 과태료라든지 정지에 대한 사항들이 없었는데, 이 부분을 지정에 대한 부분에 이제 준해서 그 과태료를 내리거나 아니면 정지를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법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37조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참조하셔서 평가를 하러 오면 잘 대해주시고, 평가관들이 실제 평가하는 부분들을 거부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 기관에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내용을 매뉴얼에 지금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한 줄이 밑에 내려보시면 아시지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 꼭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 아시지만 평가에 대해서 D2가 나오게 되면 그때 재지정할 때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19년 12월 달부터 해서 이 부분이 재지정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평가를 하실 때 단순하게 평가를 우리가 잘 맞기 위해서 한다라기보다는 우리 기관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평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평가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방향, 기준, 척도, 지표, 적용기간 확인하고 경비 완료 근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그 글자 같은 경우에도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서 읽으셔야지 일단 문제집을 읽을 때
굉장히 이 평가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일단 매뉴얼 일반사항 보면 지표 적용 기간이 2019년도 1월 달부터 2021년도로 시설평가는 적용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표에 따라서 적용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지표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각 지표마다, 각 번호마다 혹시 다른 기간이 있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 꼭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현장을 확인하는 지표에서는 직원 및 소급자에게 면담 관찰뿐만 아니라 시연을 하는 것도 있다. 시연. 시연은 실제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연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원분들 입장에서 소급자한테 이제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뭔가 연습을 해봐야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셔서 좀 잘 되게끔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방법 중에 기록 확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요양원을 평가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록 확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이제 습관화되어 있는 부분일 테고요. 그리고 현장 확인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습관이 안 돼 있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많이 들어보신 내용들이 있으실 테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 현장, 면담, 관찰, 시연, 전산, 유선인데요. 관찰하고 시연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저번 평가 때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번 평가를 받았던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되시겠지만 이게 남이 관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 뭔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대표님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이 다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모의 연습 정도를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시연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도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막상 시험을 볼 때, 그러니까 막상 평가를 받을 때 이게 쉽지가 않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요. 분기, 반기, 연, 1회 등 이런 일단 분기가 뭔지, 반기가 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까지도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꼭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요. 회계 연도 기준으로 적용하니까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우리 회계 연도가. 그래서 1월부터 12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기, 반기, 연 1회를 시행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되게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요.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자료를 생산 관리하는 경우에는 정말로 개별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로그인 원칙으로 하니까 이 어떤 부분들을 논란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쓰는 제공기록지인데 이거를 사회복지 선생님이 대신 써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서류는 그러니까 만약 본인이 맡은 서류 같은 경우에는 본인 아이디, 본인 비밀번호로 이렇게 로그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선생님이 손으로 쓰든 시스템으로 쓰든 평가를 바라보겠다. 대신에 1365하고 VMS는 인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시스템 쓰시는 분들. 시스템 쓰시는 분들은 개별 아이디, 선생님들이 실제 본인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해서 서류들을 작성하는지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뭐 프린트 안 해도 된다. 평가 보는 데는 문제가 없다. 물론 평가 보는 데 문제는 없지만 실제 평가를 볼 때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 평가를 빠르게 보고서 넘어가려면 프린트를 해놓으면 아무래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쭉쭉 넘겨보고 그냥 보낼 수가 있어요. 전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딜레이가 있습니다. 시스템상 어떤 파일을 보게 되면 그걸 클릭을 했을 때 딜레이가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그 평가를 보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긴장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그 요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여러분들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 평가, 이 매뉴얼을 읽는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평가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형 협조사항 보시면요. 심의에 따라서 명단을 별도 공포하고 이걸 지금 평가를 거부 방해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보시면. 성실히 응해야 된다. 예전처럼 이거를 뭐 거부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뭐 하지 않는다 어떤다 이런 얘기가 없고요. 그냥 이거 행정처분 대상이니까 무조건 평가받아라.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참조하셔서 웬만하면 준비하셔서 적어도 C 이상 받는 기관이 되기를 물론 뭐 그 이상 뭐 A까지 나오면 좋겠지만 적어도 우리 기관이 기본적인 운영은 된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평가를 받아보셔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가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여기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사문서 위조를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막 이거를 점수를 막기 위해서 막 조작을 하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도 진짜 표가 나는 게 있고 안 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뭐 제가 함부로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조심하시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평가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 직원, 전 어르신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정원이나 인력 신고된 직원 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현원 확인해가지고, 조사를 한다. 그리고 지금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10%를 확인한다. 그리고 선정을 해서 면담 관철 시연까지도 해서, 최대 10명 이하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50명 이상이 되면요, 현원이. 그때는 이제 10% 이상, 10%로 하고 최대 10명 이하로 선정을 해서 선정 면담 관리 관찰 평가까지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이 선정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 정도 인원수를 하게 되면 우리 전체 어르신들, 전체 직원들의 자료를 보지 않아도 다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산출을 할 때 표준 편차로 구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실제 평가관들이 어떻게 평가를 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지만 평가를 받을 때 좀 더 수월하겠다. 그리고 이제 매뉴얼을 할 때 뭔가 질문을 해서 이제 대답을 하는 그 점수 같은 경우에는요, 면담 점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가 대답을 잘했다고 해서 점수가 만점이 아니에요. 보시면 질문에 내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지침 9가지에 한번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걸 줄줄줄줄줄줄줄 나오게 된다면 1점이다. 근데 만약에 근데 거기 보시면은요, 혹시 넘어질 때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어떤 힌트를 줬어요. 그럼 낙상! 이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은 양호.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힌트를 줬는데도 일부만 대답하는 경우에는 보통. 근데 힌트를 줘도 대답을 아예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미흡이 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면담에 대한 공부를, 연습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야지만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점수를 책정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관찰 시험 같은 경우에는 관찰 시연이라고 하는 거는 실무상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르신 기저귀 케어를 할 때 일단 가림막을 설치한다. 뭐 우리 가림막이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 커튼이 없다고 하면 이 이제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는 가림막을 설치한다가 원래 시작일 텐데요. 어르신 그 위치에 따라서 그 이제 1인실인 경우에는 뭐 크게 문만 닫으면 되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실기라고 하죠. 실기 시험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관찰 시험 점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실제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나오실 거예요. 어떤 그 서비스에 대해서. 그래서 뭐 식사라든지 아니면 뭐 기저귀 케어라든지 뭐 어떤 케어들이 있겠죠. 프로그램 케어라든지 이런 케어들에 대해서 관찰 시험 점수 산출하는 부분들도 미리 생각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실기 시험 본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만점이 나온다는 거. 이 부분을 참조하게끔 지금 매뉴얼에 적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 글을 잘 안 읽으시거든요. 그리고 평가 점수 같은 경우에 표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율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산출한다 라는 거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평가 대상 같은 경우는 급여 제공 직원이라는 건 요양보,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로 해당한다. 이런 말을 쓴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각각 지표 밑에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지표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설명하는 내용 중에 급여 제공 직원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직원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차이가 납니다. 급여 제공 직원이라는 건 우리가 인건비 그 지급 수준상 직접비 제공 인력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급여 제공 직원이 되고요. 직원 같은 경우에 시공구 인력 신고되어 있는 부분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계약기사 같은 촉탁기사 같은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치의 뜻, 게시의 뜻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비치가 뭐다? 게시가 뭐다? 그리고 일반 사항 여기까지 이제 하면 매뉴얼로 들어가겠죠. 밑에 이제 말하는 지표라는 건 이런 1번부터 하는 지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앞에 있는 실제 이제 운영을 하시기 위해서 평가 매뉴얼을 만약에 읽게 되기 위해서 평가 매뉴얼에서 가장 지나치기 쉬운 오리엔테이션 안내사항을 읽어보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 읽고 나서 이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그 매뉴얼 읽어보기 한번 지표별로 한번 좀 특이사항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전체적으로 다 읽어드려도 직접 다 해보셔야 돼요. 직접 읽어보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기본적인 거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평가 지표 특이사항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영규정 1번이네요. 1번 운영규정 같은 경우에는 저번 2018년도 기준이랑 비교했을 때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운영규정 마련 비치하고 그에 따라서 운영한다. 운영규정에 따라서 운영한다. 이거
저 이미 교육을 했던 내용이라서 아마 찾아보시면 실제 어떻게 해야지 기관에 따라서 운영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개정사항 발생하는 경우에는 방법 절차에 따라서 운영규정 개정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2019년도 1월부터 2021년도 평가일까지 확인을 하고요. 2018년도 기준하고 크게 달라질 것이 없으니까 그 부분 원래 있던 거에서 법이 바뀐 부분만 조정하셔가지고 운영규정 만드시면 되겠죠. 2번 보게 되면 2번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업계획의 필수사항, 우리가 필수사항이 되게 중요합니다. 필수사항 중에 세부사업명이라고 하는 필수사항이 들어갔어요. 이 필수사항은 제목이에요, 제목. 이 사업계획 중에서 세부사업명이라는 게 들어가서 각각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과 사업 대상 추진 일정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2020년도까지 재가센터, 그러니까 주간보호센터 평가를 하셨잖아요. 주간보호 평가를 하고 나면 거기서 좋은 부분이라는 건 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재가센터에서 실제 괜찮았던 부분을 요양원 평가에 반영합니다. 요양원 평가에서 괜찮았던 부분을 나중에 재가 평가에 또 반영을 하고요. 이 세부사업명은 재가에서 괜찮다고 생각해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원래 있었던 내용이 요양원 쪽에서는 세부사업명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와서 제가 사업계획서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나중에 찾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계획서 작성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세부사업명 전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잡고 어떤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각각 사업에 대해서 각각 사업 뭐 인건비 지급 수준사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후생경비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우리 기관 서비스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연계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축탁이라든지 이런 그 연계 의료기관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각각 사업들에 대한 세부 사업명과 그 세부 사업에 대한 추진 일정 그 다음에 예산까지도 따로 세워서 한 번에 합산한 것이 굉장히 좋겠다고 제가 교육을 해드렸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정확하게 반영이 돼서 2021년도에는 적용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표 적용 기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1월부터 21년도까지 평가일인데 우리가 변경된 것이 이 평가 공고월 다음 달부터니까 실제 공고가 아니라 이건 평가 공고 아니잖아요. 1월 달에 공고가 된다고 하면 2월 달부터 확인을 하겠죠. 결과적으로는 2월 달부터는 세부 사업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니까 이번 사업계획서에 이 세부 사업명이 없다고 해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거나 그러진 않겠네요. 그렇죠? 대신에 2021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실 때 2022년도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미리 이게 안 나온 게 아니니까 이거에 따라서 맞춰서 작성을 해 놓으시면 1등 사업장이 되시겠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최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평가 결과를 웬만하면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이 평가 결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는 방법을 또 올려드렸었어요. 그래서 평가 결과를 하는 그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내년, 그러니까 2020년도 평가를 해서 이 내년이라고 하는 그 차기 연도라고 하는 이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네요. 그 이전에는 차기 연도라고 평가 이렇게 적혀 있지 않고 평가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했는지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차기 연도라고 명확하게 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끔 만들어 놨네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 지정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19년도부터는 이게 실제로 이제 시행이 돼서요. 지정이 그 유효기간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5년도 12월 달 되면은 그때 다 재지정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사업 운영계획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셔야지만 지정을 할 때도 그 관련되어 있는 걸 그냥 업데이트 해가지고 내시면 되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육 참조하셔가지고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3번 운영위원회 필수사항에 구성이란 말이 들어갔습니다. 원래 구성이란 말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위에 구성이란 말이 필수사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규정을 만드실 때도 운영위원회 구성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그 필수사항이 추가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바뀌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읽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 굉장히 좋은 팁이에요. 꼭 참조를 하셔서 좀 변동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미리 변경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일자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회의 일자로 필수사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의록에 일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회의록 그 어떤 서류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필수사항만 들어있으면 되니까 이 확인사항이 필수사항이거든요. 이 확인사항이 들어가 있는 내용대로 일자를 회의 일자로 변경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지표 적용 기간이 2019년도 1월부터 2021년도 평가일인데 이 보시면 그 이전 것까지 회의 일자를 바꾸지 않아도 사실 되겠죠. 왜냐면 예전에는 일자로 해놓으라고 했었으니까 18년도 기준에는 이거는 2021년도 1월이나 2월 달부터 회의 일자로 들어가 있는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평가관이 만약 이걸 가지고 점수를 안 주려고 하면 분명히 얘기하셔야 돼요. 공고가 1월인데 어떻게 그 이전 거를 회의 일자로 하겠냐? 그건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회의 일자는 그 이전에 일자였는데 회의 일자라고 하는 필수사항으로 변경하셔야 되겠다. 서류가 변경이 된다. 그리고 이제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운영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는 말이 되어 있고요. 뭐 크게 다른 거 없고 그냥 조금 명확하게 한 거고요. 그 외에 이 나머지 부분들은 꼭 읽어보셔야 되는 거고요. 운영위원회를 작성하실 때 고충 처리라든지 시설 변경, 시설 환경 뭐 이런 내용들, 수급자 고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필수적으로 미리 심의사항에 포함을 시켜놓고 그러고 시작하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읽어보시면 이유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 최대한 활용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좀 특이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문제를 삼고 있는데 서면 심의나 서면에 의한 회의는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서면 심의는 불가능하고 실제 소통에 의한 직접 만나서 소통에 의한 회의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코로나상 이게 아마 Q&A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질답이 있을 텐데 질답상 제 생각에는 서면에 대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뭐 만약에 2단계 수준에서는 서면 심의가 가능함이라고 Q&A에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의 뭐 100%겠죠, 여러분들. 이거 만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예, 안 되면 이메일로라도 할 수 있게끔 열어줘야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 상으로는 서면 심의보다는 만나서 하는 실제로 만나서 토의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인력 기준을 준수합니다. 인력 기준 뭐 준수하는 건 당연히 바뀌지 않았겠죠. 당연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허위로 하지 않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꽤 많이 TV에도 나오고 그랬었죠. 그때 지금 우리 그 천천박사의 그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지표적인 기간 같은 경우 18년도 11월부터 21년도 평가 종료 월까지라고 되어 있고요. 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면 되고, 여기 보시면 밑에 우리 기준이 맞는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동 계산되기 때문에 웬만해서 틀릴 일이 없으시고요. 급식 같은 경우에는 1회 급식이 50명 이상인 경우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서 집단급식소로 신고를 하고 영양사 배치를 의무로 하고 조리사 배치 의무로 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 평가 매뉴얼에도 들어가 있고 모니터링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요. 잘 읽어보시고요. 위탁하는 경우에는 두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내용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 기준 한번 읽어볼 만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거라도 한번 읽어볼 만하고 그리고 인력 법적 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합니다는 우리가 직접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요. 분모 같은 경우에는 지표 적용 기간을 볼게요. 2020년도 1월부터 2020년도 12월달까지 올해죠. 올해 12개월 동안에 분모 같은 경우에는 지표 적용 기간 월별 가산 점수 인정 범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체 인원수가 밑에 보면 표가 나오거든요. 인원수가 예를 들어서 몇 명이다 그러면 40명이다 5.4점이 인정 범위인데 인정 범위가 5.4점으로 쭉 분모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합산되었던 이제 합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신고한 가산 인력이 3.2점이었다 3.2였다 5.4점이었다가 4.4였다가 이렇게 변동이 된다. 그걸 쭉 써놓고 얘를 합산해서 분모 분자로 나눴을 때 퍼센트가 이쪽에 나올 겁니다. 그때 퍼센트가 55% 이상이면 우수, 35% 이상이면 양호, 15% 이상이면 보통, 그렇지 않은 경우 미흡. 그리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추가 배치했을 때, 이 점수를 주는 이 방법은요, 꾸준하게 가산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인 거니까, 이 부분을 실제 한번 계산해서 우리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양호인지 우수인지 보통인지 미흡인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가감선이랑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네,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표 같은 경우에도 참조하시면 우리가 어느 쪽에 있는지 입소저수가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천천박사는 그렇습니다. 어르신들 현황이나 직원들 현황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월 관리하라고 합니다. 우리 파트너스 여러분들한테는 항상 매월 관리하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웬만하면 입소자 수 같은 경우에 매월 관리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도 계산을 해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올해 거라도 미리 만드셔서 2020년도 거라도 어차피 평가 내용이 들어가니까 이 입소자 수, 이 현원 계산 그리고 여러분들 그 운영일지에 보면은 당일 그 이용 인원수가 몇 명인지 어떤 분들이 외출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원래 다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하고 계신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요. 원래 일본 코드 같은 경우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사회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원래 해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입소제도 관리는 하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점수 매길 겸 한번 20년도 거는 안 하신다고 하면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거는 원래부터 운영을 하셨던 분들은 산출하기가 쉬운데요. 2년 미만, 그러니까 2년 미만 하신 분들, 2019년 2월부터 지정받은 기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점수 받기 쉽지 않아요. 점수가 1점이라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쉽지가 않으니까 실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몇 퍼센트나 되는지 계산해보면 2년 이상 미만 그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외하는 부분들까지 다 정확하게 돼 있으니까 포함해서 계산해보시면 점수 나오겠죠. 자,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합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이제 분리가 됐네요. 네, 분리가 돼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 운영 규정 급여 제공 지침을 면담으로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뭐 가령 면담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운영 규정에 제일 먼저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정원이 있죠, 정원. 선생님, 우리 땡땡땡 요양원 정원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운영규정 교육 받으셨어요?도 먼저 물어보죠. 운영규정은 교육을 받으셨어요? 아, 예, 받았어요. 언제 받으셨어요? 저희 3월달에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언제 3월달에 받으셨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받으셨나요? 아, 저희 해설장님이 그 매월매월 사실은 알려주시긴 하는데 그때는 정기적으로 받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기억나세요?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면담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교육을 받았냐 말았냐 이게 아니에요. 급여 제공 지침의 항목에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기본적인 내용들 뿐만 아니라 혹시 낙상 예방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낙상은 어떤 것 때문에 이루어질까요? 뭐 이게 이제 시각적인 요인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약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걸까요? 라고 직접적으로 세부적으로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부터. 네네.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바뀌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분리가 되어 있지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면담 같은 경우 되게 특이하게, 깊이 이제 물어본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규정 교육 실시 여부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한다. 그리고 이제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전문성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